여러분 제 앞에 이 보이시는 자수 놓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보내오셨는데요. 이 목련입니다. 목련을 한 땀 한 땀 이 자수를 낳아주셨어요. 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목련이 필 때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자수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놓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자수를 놓으셔서 이렇게 직접 또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염원이 모여져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징으로 오늘 또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이걸 보시면서 저 정성과 힘으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점점 우리에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화여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김준혁 수원정이죠. 거기에 출마한 후보가 김한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화여대가 공식적으로 이 김준혁 후보의 공식 후보 사퇴를 학교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말 이 이화여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초대 총장인 김한란 총장의 명예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여성의 어떤 인권을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문제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민주당의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후보들의 지금 양문석을 비롯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잊혀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 이 사람이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울산에 간대요. 울산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50평생 이런 전직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정말 자기 입으로 잊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던 사람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뭐 책방하면서 사회상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운동에 나선 거는 저는 처음 있다고 봐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전직 대통령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그럼 당신은요? 정말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나는 이 시간인데, 근데 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헌법상에 보면 국가 원수 아닙니까? 네. 국가 원수의 책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그 대통령에 오르지만 대통령에 오른 이상 국민 통합을 위한 그 노력, 그 대통령의 책무인데 전직이 됐다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전직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자랑 같이 직접 그 선거 지역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네. 처음이 맞아요.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도 그 선거에 나온 후보랑 같이 지역을 돈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70평생 이런 정권 처음 봤다 그랬는데요. 우리 국민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경험 보면요, 27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었고요. 그다음 원전을 폐기해가지고 원전 기술력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었고요. 네.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수사 중입니다. 또 그다음에 공군 1억 1호 인도 타지마할에 영부인이 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번에 화남갑에서 6선에 도전하고 있죠.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성 국회의장 뭐 이야기를 나오니까 자신감 있게 떠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추미애가 자기가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보시면
22대 전 이 국회가 역대 최악의 최최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지금 이대로 이 의석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뭐 추미애가 국회의장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충분히 자, 있죠. 그러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는 국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추미애가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국회에 가고 예산 시정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그리고요, 국회의장이 추미애 국회의원이 된다 치면은요, 아마 직권 상정을 남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법안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러두고 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발목 잡는 그 법안들만 직권 상정해가지고 아마 입법 폭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참 추미애가 이번에 이용 후보하고 붙었죠. 이용 후보 책임이 큽니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되도록 정말 추미애를 눌러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추미애가 이제 뭐 국회의장이 된다 그러면 정말 참 희대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해야 될 할 일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추미애 그 국회의장 그 단상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이요 노골적으로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탄핵 세력 총단결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뭐 윤석열 독재를 갈아엎자, 뭐 이런 식의 지금 대남 비방의 빈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렇게 지금 다 시위를 하는 장면들을 지금 이 노동신문에 저렇게 게재를 해놓고 있고요. 윤석열 독재의 숨통을 끊어놓자, 뭐 등등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주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판박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조 심판은 뭐냐? 한마디로 2조는요, 탄핵 동맹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재명과 조국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은 조국은 금년 안으로, 이재명은 내년 안으로 큰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 판을 흔들어 갖고 자기들의 그런 불행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 치러서 누군가 나가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주장과 지금 이조 세력의 주장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인천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 후보 지원 유세를 했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살림이라 해라. 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만약 남영희가 당선되면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의 여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남성분들은 조금 억울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살림은 역시 여성이 잘하더라. 현장에서 미지근한 비난이 나오니까 이 대표가 또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잘한다. 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여성 어떤 비하 의식들, 차별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도 여성분들이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신문이 그동안 PMI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요.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도 아마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는데 PMI라는 회사에서 한 260만 명 정도 되는 패널을 갖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 그 패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5일 동안의 여유를 주고 그 문자에 응답하는 걸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한 분들한테는 1,000원의 쿠폰을 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응답률이 거의 5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뒤집었어요. 윤희숙 그다음에 이제 권영세, 김은혜 전부 다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개딸들이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선관위 거기 가서 난리를 친 모양입니다. 김어준도 여기에 또 한술 더 뜨고요. 이게 이제 방식 자체가 저거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이 조사 심의위원회가 이쪽 여론조사 기관에 가서 거의 협박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불법의 여지가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내힘 미디어위원장 자격으로 1시 네. 50분에 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이 여심이가 얼마나 무책임한 기관이냐 하면요.
이게 한국경제신문이 PMI라고 하는 조사기관에 의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월 8일에 3대 벨트라고 하는 건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뭐 반도체 벨트겠죠. 네. 그 14개 지역을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여심이하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심이가요. 그 조사 기관인 PMI 현장 조사도 하고요. 또 뭐 자료 요청도 하고 현장 조사는 2차례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22일에 14개 지역구 가상 대결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심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산이다, 뭐 중성동 갑이다, 뭐, 성남 분당 을이다, 이렇게 쭉 발표를 하고 나니까 29일에 김어준이 이 털보가 그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개딸들이 그거 듣고 막 뭐 한 거예요. 진행이 그랬더니 떨어졌구만요. 그 김어준 털보가 딱 얘기한 날이 3월 29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바로 여심이 관계자가요. PMI 조사업체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우리도 부담되니까 남은 조사는 공표하지 말아달라. 네.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PMI 측에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개인정보법상에 무슨 정보를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갖고 발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니들이 다 오케이 해준 거 아니야 이거? 네. 그죠? 여심이가 다 오케이를 해준 건데 참 문제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여심이라는 네?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이미 다 검증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했고 또 이거를 이제 지금 언론에서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 김어준이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막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여심이 위원장이 이내영이라고 고대 교수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여기 임명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좀 헛소리를 하는 게 이게 말이죠. PMI 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구의 행정동이 뭐 7개나 8개 있으면 동별 인구 분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네. 그거를 빌미로 삼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뭐 전화 면접 조사나 ARS 방식이나 또 똑같이 요번에 PMI 이 모바일 웹 조사도 똑같죠. 행정동별 인구 비례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거 갖고 지금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이야 참 뭐 한번 해보십시오. 뭐 결과가 뭐 어차피 이제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정확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응답률이 일단 높습니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50%나 달하죠. 지금 여론조사 ARS 하면요 4% 나오기 힘듭니다. 응답률 자체가.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10% 나오기 힘들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10% 이상 넘어야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맞습니다. 발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 점점 유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데 그런 조사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금 수도권의 여론조사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가지 조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양문석 파동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 경합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으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희가 아마 뒤집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좀 이따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대병원이 결국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60개 병동 중에서 10개를 일단 폐쇄를 했고요. 지금 뭐 수련이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른 대형 병원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화여대가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당장 사퇴해라. 이렇게 이대를 모욕한 후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지금 공영훈 후보가 수원 이 화성 을에 나왔죠. 공영훈 후보가 오늘 3자 토론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 딸한테도 증여를 했다. 그리고 갭 투자 그거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결국 또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증여 이어서 딸도 증여했고 또 딸은 갭 투자까지 했고 또 아버지가 다니던 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다니고 있다. 또 이런 사실 밝혀지면서 지금 이 지역이 핫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와 함께 지금 조국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정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이는 빵에 가서 그걸 하겠대요. 스쿼트하고 운동하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한동훈이 딱 그런 이야기 했죠. 가서 또 돈 땡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당연하죠. 이야기 했는데 자, 조국 이야기도 오늘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